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 표현 차례입니다. 자, 이제 기하 파트의 제일 마지막 단원, 10단원 공간 벡터의 성분과 내적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 단원의 1단원부터 9단원까지 공부하는 방식과 좀 다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10단원 자체는 현행 교육과정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없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10단원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학교 내신이나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0이야, 0.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일단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정석 강의를 또는 교재를 순수하게 그 시험을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는 활용하는 수험생들은 10단원은 스킵해도 무방하고 지난 시간까지 9단원이 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단원이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 10단원이 앞에서 배웠던 평면 벡터의 확장판이 공간 벡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학생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 이게 단순히 내일 모레 보는 수능이 아니라 수학을 좀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다. 아,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 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폭넓게 가져가고 싶다. 이런 수험생들은 10단원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면 벡터인 2차원에서 공간 벡터인 3차원으로 확장되는 이 과정이 10단원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논리를 학습을 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가서 3차원이 4차원으로 3차원이 n차원으로 확장되는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이게 수학의 어떤 하나의 카테고리상 굉장히 중요한 선형대 수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여서 이런 것들이 대학 과정 가서도 직접적으로 배우고 설령 대학 과정 가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걸 공부하는 과정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앞 단원까지는 문제를 막 풀어주고 설명하고 답까지 딱 냈잖아요. 근데 이 단원은 엄밀하게 말하면 계산을 해가지고 답을 내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 왜냐? 계산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석 교재에서 다른 단원들은 교육 과정이 아니지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시험의 간접 범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예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 1단원부터 9단원 공부했던 거 다르게 선생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론 설명 다 할 거예요. 이론 설명할 때 어떻게 개념이 확장되는지를 토대로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긴 하는데 그 문제풀이에서 계산 파트는 선생님이 좀 스킵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어떤 식을 세우는 건 의미가 있지만 계산에서 답을 내는 과정은 시험에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 복잡한 계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할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자, 이해되겠습니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시단어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공간 벡터가 나와 있는데 평면 벡터랑 똑같아요. 평면 벡터를 좌표 평면상에 옮겨가지고 시점을 전부 다 원점으로 일치시켰을 때 종점을 나타내는 벡터가 바로 위치 벡터 개념에서 벡터의 성분으로 표현했었고 이걸 이제 했는데 공간 벡터 똑같습니다. 시점을 원점으로 일치시키고 공간상의 한 점을 종점으로 한 벡터를 나타냅니다. 이걸 이제 성분을 써가지고 A1, A2, A3 무슨 좌표입니까? 공간 좌표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시점이 0, 0,0이고 종점이 1, 2, 3이면은 그 벡터는 우리가 1, 2, 3이라는 벡터를 부르는 겁니다. 그 안에는 X축 방향의 단위 벡터, Y축 방향 단위 벡터, G축 방향 단위 벡터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 알겠니? 그러니까 이제 벡터가 강력한 점이 뭐냐면 봐봐. 이렇게 X축, Y축 2차원 평면상에는 이런 벡터를 표현했어요. 근데 3차원 상에는 X축, Y축, Z축 상에 어떤 벡터를 표현하고 싶은데 3차원 상에도 시점을 원점으로 일치시키면 종점을 하나를 정해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생긴 벡터를 유일하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3차원 공간이건 4차원 공간이건 100차원 공간이건 간에 시점을 원점으로 일치시키고 종점에 대한 정보를 주기만 하면은 시점에서 종점으로 가는 벡터를 유일하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벡터나 이 벡터는 평면상에 있냐 공간상에 있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벡터의 성질들은 똑같아요. 방향 벡터, 위치 벡터, 내분점 이런 등등등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벡터의 합, 차, 실수배 다 내적 똑같기 때문에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갖다 부르는 용어, 이 점을 갖다 부르는 용어만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념이 확장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을 하는 거야. 우리가 3차원까지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더 벗어나서 4차원이나 또는 N차원을 나타낼 때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게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하면 우리가 시공간이라는 게 나오잖아. 3차원은 공간이잖아. 4차원 거기다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시공간의 개념을 이용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수식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x, y, g, t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긴 벡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뭐 성질 잡습니까? 하는 거를 우리가 앞에 배웠던 2차원상의 벡터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제 나중에 n차원까지 확장이 되는데 요 연산을 어디서 배우느냐? 아마 쌤이랑 고급 수학을 배울지 안 배울지 지금 이제 정석 요 출판팀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고급 수학을 배우면 선형대 수학이 나와요. 뭐 복소평면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한데 그 중에서 이런 이제 n차원 또는 뭐 이렇게 굉장히 좀 긴 것들의 연산을 하고 싶어. 그럼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행렬이라든지 행렬. 요런 게 사용됩니다. 행렬. 선형대 수학.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이제 요 더 복잡한 덩어리들의 연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행렬 같은 건 이제 예전 교육 과정에 있다가 사라졌는데 요 행렬 같은 거 연산을 토대로 이제 벡터 연산이라든지 복잡한 좌표 연산 같은 거를 뭐 가우스 뭐 소거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단위 행렬, 역행렬 이런 걸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뭔지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쉽다는 목표가 뭐라고요? 문제 푸는 게 아니야. 전체를 보는 안목을 키우고 여러분들이 좀 뷰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더 이렇게 폭넓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벡터를 크기를 구하느냐. 덧셈 뺄셈 어때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요 벡터 A1, A2, A3 벡터는 원점으로부터 거리니까 루트 A제곱, A1제곱, A2제곱, A4제곱을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기본 단위 벡터. 우리가 X축 방향 단위 벡터, Y축 방향 단위 벡터, Z축 방향 단위 벡터를 보통 이제 우리가 E1, 벡터 E1, 벡터 E2, 벡터 E3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이런 세 벡터의 앞을, 세 벡터를 더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앞에 기수를 따서 이제 우리가 벡터를 성분을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냥 뭐 3번 내용은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면 벡터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연산하는 방법. 똑같아요. 평면 벡터랑 200% 똑같습니다. 두 벡터가 성분 표현됐을 때 같으면 x, y, g 성분이 똑같아야 되고요. 실수배면 각각의 실수배, 그리고 합차는 각각을 합차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어요? 자, 마지막. 방향 코사인. 이것도 역시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평면 벡터의 방향 코사인도 교육과정이 아닌데 공간 벡터는 당연히 아니거든요. 네, 당연히 아닌데 이것도 뭐 알고 난 별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향 코사인은 뭐냐면 X축, Y축, Z축과 이루는 각을 이용해서 쓰려고 하는 거야. X축, Y축, Z축과 이루는 각. 그래서 어떤 벡터 이렇게 있어요. 이 벡터는 A1, A2, E3야.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요. 요거를 X축 방향으로 정사행하게 되면 벡터 A1, A2, A3가 여기 도착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겁니까? A1, 0,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좀 눈에 보이기 편한 걸로 할까요? 이걸 Z축 방향 정사행하면 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 점은 0, 0, A3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맞나요? 직각삼각형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때 여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등각이 알파, Y축의 양의 방향과 이등각이 베타, Z축의 양의 방향과 이등각이 감마라고 하면은 이때 요 각이 이제 감마가 되는 거죠. 이 길이가 A3가 되는 거죠. 요 길이가 뭡니까?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왜? 이 벡터의 크기니까. 따라서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코사인 감마를 구하게 되면은 얘가 벡터 A의 크기분의 A3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코사인 베타를 구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논리로 벡터 A의 크기분의 A2가 되는 겁니다. 코사인 알파가 되게 되면은 벡터 A 크기분의 A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성립하느냐?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더하게 되면은 요걸 제곱하게 되면 분모가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분의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더하기 A3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 알파, 코사인 제곱 베타, 코사인 제곱 감마를 더하게 되면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네. 좀 예제가 나오거든요. 그 예제를 풀면서 그냥 그 정도의 답을 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어쨌든 뭔지는 알겠어요.
예. 근데 이게 평면 벡터보다 까다로운 이유는 뭐냐? 평면 벡터는 그래도 그림으로 그리면 눈에 보여. 근데 공간 벡터는 보면 알겠지만 이게 각이 구하기도 힘들어 보이잖아. 이게 직각삼각형처럼 보이지도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까다로운 부분인데 논리적으로 요거를 접근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네. 다음과 같은 네 벡터가 있을 때, 그때, 이게 0, 1, 1, 1, 0, 1, 1, 1, 0. 오, 되게 재밌는 벡터네요. 그랬을 때, L 벡터 A, M 벡터 B, N 벡터 C가 0 벡터이면 세 개가 전부 다 0임을 보이십시오. 이건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L 벡터 A가 되면 뭡니까, 이 값이? 0, L, L. M 벡터 B가 뭡니까, 이 값은? M, 0, M. 그 다음 여기는, N, 0. M 벡터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싹 더한 게 0 벡터니까 M 더하기 N도 0이고 L 더하기 N도 0이고 L 더하기 M도 0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거를 싹 다 더하면 뭐가 됩니까? 2에 괄호 열고 L 더하기 M 더하기 N이 되고 이 값이 0이 되는 거 알겠죠? 그럼 약분하면은 이 값은 L 더하기 M 더하기 N이 0이니까 M 더하기 N 0이니까 L도 0. 마찬가지로 뭐 N도 0, M도 0 해서 전부 다 0, 0, 0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번에는 D는 이렇게 생긴 식을 만족하는 실수의 LMN의 값을 구하십시오. 똑같습니다. 이건 아까 했었잖아요, 이게 지금. L 벡터 A 더하기 M 벡터 B 더하기 M 벡터 C 하게 되는 값은 0, LL, M, 0, M, N, N, 0이니까 더하게 되는 값은 M 더하기 N, 네, 컴마. 그 다음에 L 더하기 N, 컴마, L 더하기 M. 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벡터 D랑 똑같은 거 역시 3, 마이너스 4, 5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이것 똑같고 요것 똑같고 요것 똑같고 맞나요? 그러면 값은 2에 괄호 열고 L 더하기 M 더하기 N은 이걸 싹 더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8에서 4 빼니까 4가 되고요. 약분하면 요 값이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 다 더하면 2야. 근데 M하고 N을 더하면 이거니까 L이 얼마입니까? 네, 마이너스 1인 거죠. 이렇게. 셋 다 더하면 2야. 근데 이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니까 M이 얼마입니까? 6이 되는 거죠. 또 N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되겠죠? 다음 문제. 네, 방향 코사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점에 대하여 벡터 A가 AB 벡터입니다. 그럼 이거 항상 나중 빼기 처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벡터 AB를 구하게 되면은 4에서 2 빼니까 2가 되고요. 여기는 4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벡터 A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그럼 이거는 루트에 2는 4, 4, 4, 16, 5, 25 하니까 45네요. 그럼 3루트 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벡터 A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를 성분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러니까 요거하고 같은 방향, 이게 벡터 A잖아요. 그것의 단위 벡터를 표현하는 건데 단위 벡터의 특징이 뭡니까? 단위 벡터의 특징. 크기가 1인 벡터입니다. 크기가 1인 벡터야. 그러면 요 벡터의 실수배를 구하면 되는 거죠. 네. 요 벡터의 실수배. 다시 말하면 2K, 4K, 마이너스 5K. 이게 이것의 실수배인 겁니다. 얘랑 방향이 똑같은 거는 항상 실수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단위 벡터 되려면은 루트에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그러면은 아까 얼마 했습니까? 이거 제곱하게 되니까 이 값이 45 있나요? 45K의 제곱. 하긴 이 값은 3루트 5K가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1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K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루트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뭐냐? 요거는 3루트 5분의 2, 3루트 5분의 4, 3루트 5분의 마이너스 5. 요게 답입니다. 유리화 시켜볼까요? 15분의 2루트 5, 15분의 4루트 5. 그 다음에 이 값은 3분의 마이너스 루트 5. 자, 마지막. X축, Y축, Z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감마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거 아까 비슷한 거 했었네요. 코사인 알파의 의미는 아까 했죠. X축의 양의 방향과,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좀 편한가요? 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하면은 코사인 알파 어떻게 구합니까? 얘가 직각삼각형이야, 이렇게. 그러면 벡터 A의 크기분의 A1. 이게 코사인 알파인 겁니다. 벡터 A의 크기분의 A2. 이게 코사인 베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코사인 알파 값은 벡터 A의 크기. 아까 1번에서 구했네요. 3루트 5분의 A1의 크기. 얼마입니까? 2잖아, 2. 이렇게. 그럼 똑같네, 이거랑. 이게 코사인 알파네요. 이게 코사인 베타네요. 이게 코사인 감마네요. 그렇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면 됩니다. 자, 다음. 10-3번. 평행사변형의 네 꼭지점이 나와 있을 때, 또 AB랑 BC의 중점을 D2라고 할 때, 이거를 나타내십시오. 이건 사실 공간 벡터 문제긴 하지만 사실상 평면 벡터에 사용되는 중요한 논리가 사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소중한 문제입니다. 10-3번은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이게 A, B, C, D. OABC군요. Sorry. OABC.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점이 A, 1,1, 여기가 X, Y, G, 여기가 1, B,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 B의 중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D고요. BC의 중점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E라고 나와 있어요. 선분이 AE와 그 다음에 OD의 교점이 있는데 이 교점 문제에서 G라고 이렇게 놓은 겁니다. 자, 어떤 문제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1번 벡터 OB를 AB를 이용해 성분을 표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점유다표를 구하는 거죠. 그럼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의 중점과 이거 중점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O하고 B의 성분의 합과 A하고 C의 성분의 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O하고 B의 성분의 합은 X, Y, Z예요. 그 다음에 A하고 이거 성분의 합은 A 플러스 1, B 플러스 1, 네, 그리고 4.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냥 이 B가 이거네요. 이게 답입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 OG. 이게 중요해 이제. 이 벡터 OG를 벡터 OD를 통해 표현하십시오. 그러니까 벡터 OD의 실수배잖아요. 맞나요? 네, 실수배입니다. 이 중점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벡터 OD에 실수배를 하면 이게 벡터 OG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K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야. 이게 몇 대 몇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뭐 어떻게 구하느냐? 이 벡터 OG라고 하는 게 이거랑 이 교점인데 이거는 이제 평면 벡터에서 뭘 배웠냐면은 이게 이렇게 생긴 벡터와 여기서 또 이렇게 생긴 벡터에 종점을 연결한 내분점 중에 하나를 종점으로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벡터랑 이 벡터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은 요 벡터를 벡터 A라고 놓고요. 요 벡터를 벡터 B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요 벡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벡터 A 더하기 2분의 1 벡터 A 더하기 벡터 B라고 표현했습니다. 벡터 B 더하기 2분의 1 벡터. 이렇게. 그러면 벡터 OG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은 이 벡터와 이 벡터의 종점을 연결하기 때문에 개수의 합이 1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1-t의 벡터 A 더하기 t의 2분의 1 벡터 A 더하기 벡터 B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것의 앞에 개수랑 이것의 앞에 개수를 더하면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니까 그냥 벡터 A가 2분의 1t고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이 1-2분의 t의 벡터 A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더하기 t 벡터 B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벡터 OG야. 이게 지금 이게 벡터 OG입니다. 벡터 OG입니다. 근데 벡터 OD는 바로 구할 수가 있죠. 벡터 OD는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의 반절. 따라서 벡터 A 더하기 2분의 1의 벡터 B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벡터가 무슨 관계야? 실수배 관계야. 평행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 대 이것의 개수의 비가 2대 1이잖아. 2대 1. 그럼 이것도 역시 2대 1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2대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 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다 K배를 하면은 K고 여기가 2분의 K잖아요. 여기가 K 벡터 OD니까. 그게 위가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똑같고 이거 똑같고 12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풀어볼까요? 1-2분의 t는 k. 그 다음에 t는 2분의 k. 나는 t를 구하는 게, k를 구하는 게 목적인가요? 그럼 t를 없애버릴까요?
양변에 2를 곱해서 위아래 더해보겠습니다. 2는 2 더하기 2분의 k니까 2분의 5k 따라서 k는 5분의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다시 정답은 이거 5분의 4니까 벡터 OG는 5분의 4의 벡터 OB. 이게 5분의 4란 말은 이게 4대 1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간 벡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면 벡터에서 똑같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문제예요. 뭘로 풀었습니까? 위치 벡터 개념으로 푸는 거죠. 복습이 되고 있나요? 네, 이거는 계산까지 하시고, 자, 점 G의 좌표를 A하고 B를 통해서 표현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는 이제 A하고 B의 중점이니까 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계산 안 하겠습니다. A하고 B의 중점이니까 A 좌표 알고 B 좌표 아니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4대 1이기 때문에 요 좌표 곱하기 5분의 4를 하게 되면 답이 되는 겁니다. 계산해 보시고.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내적으로 넘어갈 거야. 이 내적도 평면 벡터의 내적과 100%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만 추가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두 벡터의 내적은 각각의 크기, 코사인 세타 완전히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벡터 내적 기하학적 의미라든지 벡터를 쪼개고 분해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 차이가 있느냐? 성분으로 표현할 때 이게 공간 벡터이기 때문에 x, y, g 형태로 표현이 되고 요것도 내적하는 것은 x 성분의 곱, y 성분의 곱, z 성분의 곱으로 표현되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공간상의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는 과정도 역시 내적 나누기 크기 똑같습니다. 다만 요 공식이 달라지는 거죠. 공식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상에서 평면 벡터 내적하는 것처럼 x성분끼리의 곱, y성분끼리의 곱, z성분끼리의 곱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다음에 뭐 나머지 성질은 똑같아요. 평면 벡터랑. 뭐 벡터의 성질, 뭐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거 똑같습니다. 평면 벡터건 공간 벡터건, n차원 벡터건. 네, 똑같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성분으로 표현된 건 차이가 있어요. 벡터가 강력한 점이 이런 것 같아. 공간 벡터건 평면 벡터건 n차원 벡터건 벡터 성질이 똑같아. 다만 성분으로 표현했을 때 그 연산 과정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개념을 확장하는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자, A, B, C 벡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 빼기 B 벡터랑 A 빼기 C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120도입니다. 그러면 A 빼기 B 벡터는 여기서 그걸 빼는 거니까 x, 2, 1. A 빼기 C 벡터를 하게 되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이루는 각이 문제에서 120도란 말은 이거 내적으로 구하면 되겠네요. 코사인 세타는 잠깐만 내적할까 내적? 내적하게 되면 값은 x끼리의 곱, y끼리의 곱, z끼리의 곱이 되는데 이 값은 이 벡터의 크기 루트의 x제곱 더하기 5 여기는 루트의 6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120도 크기 코사인 120도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값은 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마이너스 1 양변에 곱한 다음에 이걸 제곱을 해갖고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값은 6x의 제곱 플러스 6, 5, 30은 이거 뭐야 4x 플러스 2를 제곱하게 되는 거니까 16x의 제곱 플러스 16x 플러스 4, 뭐, 요렇게. 넘기면은 10x의 제곱 플러스 16x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6은 0이고요. 뭐, 5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3은 0. 인수분해 1, 5, 1, 13.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5 플러스 13이니까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x값은 1이거나 마이너스 5분의 13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답지 다 쓰면 안 되고 항상 이건 이제 루트로 표현된 식을 제곱해서 구했잖아. 그러면은 이거 넘기면 이 값이 뭐 4x 플러스 2가 나와요. 루트에 뭐 6x 제곱 플러스 3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이 값이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 값이 루트가 포함됐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마이너스 5분의 13을 대입해버리면 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이것만 만족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벡터 OA가 3, 4, 마이너스 1그 벡터 OB가 이것일 때 벡터 OA의 직선 이로의 정사형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벡터 OA가 이렇게 있으면은 벡터 OB가 이렇게 있으면은 벡터 OA가 있으면은
벡터 OA를 벡터 OB로 정사행한단 말은 이 길이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면 벡터 OA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아니 세타라고 하면 얘를 구하는 거니까 이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 여기다가 벡터 OB의 크기를 곱하게 되면 이게 벡터 OA 내적 벡터 OB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걸로 양을 나눠가지고요. 이게 이런 꼴이 되는 거야. 아, 벡터 OA를 벡터 OB 방향 정사행하는 것은 이것인데 이거는 두 개 내적 구하고 벡터 OB의 크기를 구해서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내적 구하는 방법은 쉽죠? x끼리의 곱 6, 16, 또 6 하니까 28인가요?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의 크기, 벡터 OB의 크기 루트 제곱하게 되니까 루트의 4, 16, 36 함의 값이 56인가요? 56은 잠깐만요. 56은 56이 되는데 56은 4 곱하기 14가 되네요. 4 곱하기 14. 그러니까 이 값은 됩니까? 2루트 14가 되는 겁니다. 28이고. 약분하면 14가 돼서 루트 13은 14니까 루트 1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만하죠? 이렇게. 자, 필수예제 10-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 벡터 크기가 3, AD 벡터가 4, AE 벡터가 2가 된 정육면체에서 중점을 I라고 하자. 뭐 이루는 예각을 구하고 뭐 넓이를 구하고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어떻게 구하느냐? 벡터 문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각을 구할 때 공간상의 각을 구할 때 이걸 이제 각의 정의나 삼선의 정의나 이면각의 정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만 공간상의 벡터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AI 인공지능인가요? 그 다음에 BD가 이루는 각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얘가.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AI 벡터와 BD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해도 되는 겁니다. 꼬인이 있으니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성분으로 찍을 수만 있으면 벡터 내적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인 겁니다. 기가 막힌 문제인 거죠. 어떻게 하느냐. 원점 잡고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여기를 Z축. 네, 이렇게 넣어볼까요? A는 원점이고요. I가 뭐냐면은 이게 높이가 2인가요? 높이가 2가 되고요. AB. 요 길이가 3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i란 점은 벡터 ai가 뭐가 되는 겁니까? y축으로 이만큼, z축으로 이만큼이니까 0,2,2.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d는 x축, y축으로 4만큼, x축의 음의 방향으로 3만큼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벡터 bd는 마이너스 3,4,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이루는 걸 구하는 거야. 됐어요? 굳이 막 공간 도형 문제를 풀지 않고 막 뭐 교선을 찾고 뭐 꼬인이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를 좌표를 찍을 수만 있으면 각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구하는 방법은 코사인 세타는 이 두 배 내죠. 0, 8, 0. 그 다음에 이것의 크기 2루트 2. 이것의 크기 5. 이게 끝이에요. 정답은 5분의 2루트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공간 벡터를 공부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면 좋냐면요. 공간 벡터가 나왔네.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공간 도형이나 공간 좌표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 과정에서 각을 구하거나 정사형이 되게 어려운 거를 벡터를 활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 이런 내용인 겁니다. 자, 마지막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삼각형 AIC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AIC니까 그림이 AIC. 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역시 좌표로 다 풀어보겠습니다. A는 원점이고요. I는 방금 0,2,2였고요. C는 문제가 얼마였어요? 3,4,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A부터 I까지 길이가 2루트 2예요.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 길이는 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3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루트 13인가요? 잠깐만요. 아닌데 3의 제곱. 루트 15인가요? 3의 제곱 9에다가 2의 제곱 4 더하면 13이 여기다가 또 17이군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코사인 법칙을 써갖고 각을 구한다면 이렇게 하는데 잘 보면은 이게 루트 8이고 루트 17이고 루트 25니까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더하면 2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 되고 비편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에 2루트 2에 루트 17이 돼서 약분하면 정답은 루트 3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끝. 자, 이렇게 해서 10단원에 좀 어떤 내용을 선생님이 강조하는지 알겠어요. 뭐 단편적으로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공간도형의 공간조 앞에 배웠던 내용을 바로 벡터로 확장을 시켜서 그때 해결하기가 힘들었던 문제를 벡터로 쉽게 풀어보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다음 시간에 나머지 10단원 이론편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